SBS 매거진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집 대담. 광주 전남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유튜브 광주 CBS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로 청취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구독도 해주시고요. 널리 또 전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소식들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취 바랍니다. 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많이 더우시죠? 네, 요즘에 더위가 너무 좀 강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르신들 건강이 지금 걱정됩니다. 우리 지역민들 만나 뵙고 많이 다니실 텐데 다들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많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가 이제 벌써 3주년을 맞았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고 상당히 좋은 훈풍이 분다고 해요. 이렇게 이 더위처럼 그간 참 다사다난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년 민선 8기 3년을 맞은 이 광산구청장으로서 그 소회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뭐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일을 하는 편인데요. 민선 8기 3년이 되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곰곰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니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고 성과도 냈고요. 또 제가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뤘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일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다른 뭐 자치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정책이나 사업들을 했는데 뭐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이랄지 또 동미래 발전 계획 또는 살아가는 경청구청장실 이런 걸 중심으로 그렇죠. 상당히 히트 상품이죠. 그렇습니다. 민선 8기가 줄곧 강조해온 시민이 중심인 또는 시민이 주인 광산구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구정 전반에 잘 녹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래서 그런 것인지 각종 평가에서 저희가 좀 좋은 성적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474건에 선정됐는데 688억을 저희가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사업 하나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688억 그러면은 그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따진다라는 이것은 거의 1조에 가까운 매출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기 1조의 때문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1313 이웃살피 뭐 정책이랄지 또는 131개 위원회를 전체 다 공개한다를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정책으로 지금 이제 기록되고 있고요. 또 이런 건 순전히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또 시민들의 자치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그 구청장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소통 행정 펼치신 거 찾아가는 경청 이런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잘 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건 이제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정책들 사업들에서 이제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좀 대표적인 거를 한번 자랑해 주신다면 뭐 대표적인 걸 얘기한다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집이나 다 일자리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지 않은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들 일자리 힘들죠. 문제가 아주 큰 집집마다 이제 큰 아무튼 고민거리인데요. 일자리 정책이 지금처럼 계속 돼가지고는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를 우리 광산구에서 쭉 추진해 왔었는데 그런 것에 일정하게 지금 성과들을 지금 차곡차곡 내고 있는 것이랄지 또는 우리가 민주주의는 그 자치분권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치가 잘 되면 민주주의가 가까운 것이고 자치가 잘 안 돼 있는 것은 독재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동미래 발전 계획이라는 걸 작년에 수립했고 21개 동이 전부 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실행단계에 접어드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광산구에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통하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민주적인 일자리, 경제 민주화
네네, 그렇죠. 이루셨다고 좀 네네.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네네.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네요. 사실 지금 네. 대한민국에서 지역 일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의 폭들이 좀 낮아서 이건 광산구가 아무튼 모델을 잘 만들어내는 게 그럼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여러 현안들 살피느라 시간 쪼개가면서 이 더위에도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이 가운데 또 이렇게 대담으로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아주 특별한 일정을 소화하셨다는데 네. 예, 어떤 일정이었나요? 뭐 2주년이든 3주년이든 10주년이든 시민들은 큰 관심 없고요. 이제 저희들로서 뭔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제 성찰하고 또 남은 기간을 또 다짐해보는 네.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제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2박 3일 동안 민생 대장정을 했어요. 민생 살리기 대장정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네. 어려움이 뭔지 또 그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더위에 민생을 살피셨는데 네.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네네. 여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광산구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주 대형 화재로 지금도 이제 그 지역 상권이 죽어 있고 근로자들은 언제 또 일을 할지 모르는 형편이고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한 게 사실입니다. 직접 다녀보시니까 현장 분위기와 그 목소리가 어땠습니까? 뭐 목소리를 듣기 전에 네. 일단 다녀보잖아요. 네. 그럼 알 수가 있어요. 확실히. 왜냐하면 곳곳이 임대라고 붙어 있습니다. 많이 공실이 비어있군요. 많이 있는 거예요, 상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물어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다 확인이 되는 네. 것들이고요. 또 직접 상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뭐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요?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리고 아이고. 그때하고 이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지금 이제 버티고 있고 또 정말로 이제 막막한 너무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행정과 함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보야겠다는 이런 또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건 저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잘 또 펼쳐나가고 있으니까 네네네. 일단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금호타이어 그 광주공장 화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이들 뭐 힘든 게 보이고 공실이 많다 하셨는데 그 가운데 더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게 이 화재였는데 이제 벌써 약 2달 흘렀어요. 아직도 인근 상권은 뭐 회복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근로자들이 있지 않으니까. 네. 이 관련해서 바로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금호타이어가 화재 당시에만 뭐 인근 상권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쵸.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더 걱정인데요.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2박 3일 일정 중에 첫날을 금호타이 인근부터 돌았어요. 네. 송정 1, 2동, 뭐 도산동, 신흥동, 어령동 이쪽 돌았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금호타이어에 재직 하신 분들이 그쪽에 많이 살기도 하고 네. 또 그쪽 상권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그렇죠. 완전히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공직자들부터가 이쪽에 좀 집중해서 소비를 그쪽 중심으로 일단 집중해서 소비도 좀 해보고 그쪽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해서 뭐 하나하나 지금 이제 정책들을 어차피 준비하고 구청도 있습니다. 그쪽에 위치해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식사도 좀 그쪽으로 가서 하시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까? 네. 근데 이제 화재 이후 가장 큰 화두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입니다. 네. 광산군의 세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네.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뭐 명확합니다. 금호타이어가 지금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네. 현 공장에다가 복구나 제거를 한다라는 것은 거의 뭐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 네.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새롭게 뭐 1조 정도가 투자가 된다. 뭐 네. 최소한 뭐 7, 8천억 이상은 투자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20년, 30년을 내다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공장이 너무 노후화가 돼 있는 그렇습니다. 형태잖아요.
그래서 매몰 비용 처리가 되니까 네. 결국은 한평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또 부지는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그냥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데이터도 없이 네. 이전만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연구 영역을 해봤더니 용역을, 예. 실제 이전함으로써 이전 안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니까 경제 유발 효과가 최소 5배, 오히려 많이는 한 방산 10배 정도 더 오. 커지는 거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지가 확보되는 거고. 예, 이전한 게 훨씬 더 이제 저희는 좋다라고 보고요. 특히 금호타이어가 이미 작년 연말에 네.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네. 비크린 산단에 이제 지금 제출을 한 네. 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2027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8년 10월에 완공을 하고. 그래요? 네, 그렇죠. 음. 예산은 그러니까 투자 비용은 1조 2,500억 정도 예. 투자를 하고 고용 인원은 3,800명 정도로 고용하겠다라고 예. 이미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 계획서대로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네. 큰 이 개발할 수 있는 호재잖아요. 네. 군공항도 이제 곧 이전할 수 있고 네. 국가에서 TF 팀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병행해서 한다면은 광산구의 미래에도 큰 이제 훨씬 먹을거리가 좋습니다. 생기는 왜냐하면 거죠. 네. 금호타이어 이전을 하면 그 앞에 있는 소촌 산단과 또 그쵸. 장록 석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도시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네. 한 가지 제가 또 부연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많은 시민들께서는 야 공장 이전해 버리면 세수도 줄고 우리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전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이전하고 나서 그냥 허벌판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근로자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교통이나 많은, 물류의 네. 중심지가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이제 중심지 주변에 뭐 마이스 산업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세수도 더 늘어나고 네. 오히려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훨씬 더 지금보다 그렇군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그럼 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제 이전과 관련해서 금호타이어나 이제 더블스타 이 더블스타 측 입장이 뭐 확인된 게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묵묵부답이라 그러니까요. 좀 걱정스럽고 안타까운데요. 뭐 금호타이어 경영진 입을 빌려서 이제 나온 얘기는 뭐 7월중으로 입장을 내겠다라고 입장이 그랬으니까 나와야죠. 예. 네. 뭐 기다려 봐야죠. 뭐. 네, 그래 기다려 보면 광주 광산구의 또 다른 경제권이 상권이 하나 네네. 크게 또 조성이 될 수 있다는 네. 희망적인 소식을 또 네네. 안겨드리면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바로 병행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어지면 좋을 게 바로 군공항 이전 네.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광주를 찾아서 이 타운홀 미팅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가 주도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직접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신 그러니까요. 거죠. 왜냐하면 네. 선거 때 네.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빨리 챙기는 모습을 바로 기대한 챙기셨어요? 네. 시민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빨리 오셨는데 명확히 그 입장을 이제 밝히신 게 6자 이제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예. 또 그걸 이제 중앙정부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TF 구성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그 국방부나 뭐 국토부 뭐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기재부도 이제 넣었다라는 예. 얘기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지역민들이 제대로 이제 TF가 구성이 그렇죠. 되는 거죠. 지역민들이 네.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좀 첨언을 하자라면 이 논의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서 광주 시민, 전남 도민 또 무안 군민이 함께 보다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거 예. 한 가지 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날 또 논의 과정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여기 현 부지에서 그러니까 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느냐 몇 천억이나 뭐 1조냐 그 나머지를 또 어떻게 충당할 네. 거냐랄지 또 무한 군수님은 이제 잘 못 믿겠다 뭐 이런 말씀도 그 하고 말씀 때문에 강기정 시장도 예,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여기 개발 이익을 가지고 무한의 지원을 한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부대 양해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여기 개발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없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따라서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여기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무안에서 필요한 자금은 별도로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렇죠. 이런 자세가 필요한 약속이 있어야 될 것이지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나온 개발 이익을 가지고 무안에 지원한다. 이것은 그럼 또 글쎄요. 늦어요. 예. 이전이 될까 네.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지금 네. TF팀을 구성해서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서 이제 그런 약속까지 그런 네. 공약까지 잘 지켜져야 돼. 그래야 이제 무한 국민의 지금 유력 후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렇습니다. 얻을 수가 있는 아 거죠. 그렇죠. 무안 국민들도 그래야지 신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물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어디서 좀 돈 쓰기 밥 한 끼 저희들이 점심 먹기도 네. 뭐 점심 한 끼 10,000원이 다 넘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자 요즘 광산구에 가면 1,000원으로 네. 저 광산구 가서 밥 먹고 싶어요. 다양한 걸 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 SNS에서 화제라고요. 네. 그렇죠. 그 고물가 시기대에 가장 핫한 게 가성비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무튼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요즘에 아주 뜨고 있는 정책이 1,000원 한 끼란 정책이에요. 예. 1,000원 한 끼란 정책은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취약계층에게는 1,000원만 가지고 오시면 네, 든든한 점심을 제공하는 이런 이제 정책인데요. 좋은 정책입니다. 예, 이 정책이 뜨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 이 정책을 좀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저희가 만드는 것은 5개를 만들었지만 각 동에서 또 우리도 한번 해볼랍니다. 해가지고 했던 게 한 45개 돼가지고 오. 광산구 전역으로 온다는 한 50개가 지금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또 이제 이 정책을 좀 확대해가지고 1,000원 더 가치란 정책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1,000원만 내면은 문화 어떤 이제 공연을 볼 수 있고 또 1,000원만 내면 1,000원 택시를 탈 수가 있고 와. 물론 이제 제한적이긴 해요. 그렇죠. 농촌은 예. 이제 대상인데 그런 걸 할지 아니면 1,000원만 내면 건강약자들 같은 경우 병원까지 가고 오고 동행까지 해주는 동행 서비스. 예,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1,000원만 내면은 파크 골프를 할 수 있는 야. 이런 것까지 해서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광산구에 오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또 이제 가성비 예. 값인 민생 정책이네요. 가성비 아주 그렇죠. 좋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1,000원으로 시민 누구나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또 1,000원만 내는 게 아니고 또 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더 할 수 있고 이런 맞습니다. 부분으로 후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약자들 같은 경우 취약계층은 1,000원이고 네. 일반인 시민 같은 경우 3,000원인데 그것도 저렴하네요. 3,000원 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더 내신 분들도 또 그러니까요. 계셔가지고 그 돈은 또 거기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환원이 주인이 되네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부 또 기부를 또 해주십니다. 아이고. 예.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네. 힘들다 해도 네. 그 안에 벼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그게 네. 훈훈한 겁니다. 네. 네. 광산구가 새로운 또 MZ들의 트렌드도 잘 따라간다. 네. 그리고 약자들도 생각 모두가 함께 같이 네. 함께 사는 세상을 잘 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게 좀 잘하고 있다는 게 구청장님부터 SNS 활용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해요. 아침마다 국밥 한 그릇 하시고 SNS 인증샷 남기시고 또 광산구 맛집 알리면 청장님 SNS를 보라. 광산구의 맛집은. 네. 그래서 청장님 이제 팔로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시는 좀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받는데 제가 한 30여 년 전에는 네. 매일 저녁에 국밥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녁을 먹여놔야 네. 집에 갈 생각이 없이 또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국밥을 먹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매일 아침마다 국밥을 먹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워낙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국밥 한 그릇이라도 제가 팔아드리고 네. 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격려나 응원도 해드리겠다. 이런 점에서 이제 하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같이 해주고 또 제가 가게 되면은 또 우리 지역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함께 해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니까 엄청나게 그 사장님들이 고마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산구의 국밥집을 알려면 청장님의 SNS를 들어가 보면 알고 또 광산구의 맛집을 알려면 또 청장님 광산구 SNS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구민도 살고 또 지역에 또 이렇게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 누굽니까 그 네.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잘 버시는 분 백누구 있잖아요. 아, 백종원 요즘 힘든 백종원 백종원 씨. 선생님. 백종원 예. 씨 있잖아요. 예. 그분보다 제가 국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네. 국밥 맛을 평가를 해봐라 그러면 아마 네. 제가 제일 잘할 겁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순천에서 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순천에 웃장이라고 있어요. 아랫장도 있고 네. 거기 국밥이 맛있는데 구청장님과 한번 다 돌아다니면서 네. 광산구 국밥이 최고다라고 인정할 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공식적으로는 다 맛있고요. 그럼 그냥 국밥은 다 맛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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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답입니다. 네. 근데 이제 광산구에 오시면 더 친절하고 서비스가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네, 네. 네. 자, 이렇게 요즘 뭐 각 지자체마다 민생경제 살리는 게 최대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피고 계신데 광산구에서는 그 노력의 하나로 지역화폐 발행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요번에 그 한 100억대 규모로 광산 네. 뭐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금 발행을 할 예정인데요. 뭐 빠르면 9월, 그렇지 않으면 뭐 11월이나 연내에 저희가 이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북구에서도 북구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네, 네, 있던데 네. 광산구도 하시는군요. 예. 광산사랑 상품권입니다. 광산사랑 네. 상품권. 자, 이런 가운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게 최근 광주 인구가 그래도 140만 명을 꾸준히 20년간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제 140만 이하로 최근에 이제 떨어졌다. 그렇죠, 깨졌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청년층의 유출이 가장 심한데 동구청장님은 그래도 이런 가운데 청년층이 광주로 돌아와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광산구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네. 광산구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실 광주 인구가 지금 이제 줄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찾을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 일자리입니다. 사실. 그럼요, 일자리죠. 일자리가 풍부하면은 네, 내가 정든 이 고향을 떠나서 잘 모르는 객지인 곳에 가서 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일자리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머물러야 되는 거고요. 네. 또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은 결국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당연하죠. 지역 예. 소멸도 이제 막을 수 있고 여러 어떤 방면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예.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시려면 지금 초선이시기 때문에 네. 재선에 대한 도전도 이제 내년 1년 딱 남았는데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도전하시죠? 뭐 CBS에서 네. 이렇게까지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네. 그러면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네. 그런 역할을 펼쳐가시기 위해서 남은 그 8기의 1년 광산구청 과제 그 각오 또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단순히 뭐 광산구에서만 예. 인정받거나 중요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뭐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정책 같은 경우도 제가 4월달에 국회 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계시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데 예. 차기 정부에서도 일자리 정책으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다. 노력을 해보겠다는 이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추진했던 그 긍정적인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완성도를 더 높여볼 생각입니다. 네, 10초 동안 구민들 또 시민들 힘내시라고 딱 한 말씀 해주시고 늘 고마운 마음이고요. 지난 네. 3년 동안 정말로 도와주신 것이 마음의 빚입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